의처증 부편이 나왔습니다. 아내분이 절친의 남편이랑 바람을 피웠고 2달 만에 관계가 발각돼서 관계 정리를 한 사안입니다. 양 부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지만 모두 이혼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편분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신 분이었다면 사실 저는 관계를 좀 정리했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관계를 이제 누구랑 피웠느냐가 중요한데 본인 절친 남편이랑 이제 바람을 피웠잖아요. 이 여자분은 사실 본인이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거리낌이 없는 분으로 보이고 그 사람 자체의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부라 이제 그런 기본적인 신뢰는 누구보다 두터워야 하기 때문에 조금 관계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근데 남편분도 스스로를 고하라고 했고 또 그분 자체도 문제가 크기 때문에 관계를 건강하게 뭐 벗어난다거나 라고 선택을 하기보다는 좀 더 그 관계에 집착하고 그 관계에 머무르면서 서로를 조금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상생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이 아내분이 하는 말 중에 좀 특이한 게 그 남자가 먼저 대시했다. 그 남자가 먼저 접근했고 나는 별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왜 너는 내 남편이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을 하시는데 여기는 2가지 포인트가 있죠. 일단 바람이라는 거는 누가 제안을 했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제안을 했건 일단 둘 다 잘못한 거죠. 그리고 부정행위는 법률상 공동불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하는 불법행위라는 뜻인데 그 말은 둘 다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일단 전혀 법률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은 사실 불법에 의해 평등입니다. 얘도 바람 폈고 나도 바람 폈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조금 쉽게 말해서 나도 불법 주차를 했고 얘도 불법 주차를 했는데 왜 나만 이제 티켓을 끊느냐 이런 뜻이에요. 뭐 내가 뭐 300원을 주고 사탕 3개를 사고 이 규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평등하고 형평에 맞는 거지만 불법 행위에 있어서 쟤는 봐주고 나는 왜 안 봐주냐는 거는 불법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건데 그게 맞지 않아요. 불법 행위는 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용서해주고 말고는 사실 판단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쟤도 봐줬으니까 나도 봐주세요. 쟤 비난 안 하니까 나도 비난하지 마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의뢰인 분들도 많이 하시는 이제 말인데 불법에서는 평등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이 여자분 말하는 거에서도 조금 보이네요. 이 여자분은 지금 총 3가지의 소송이 예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간소송이죠. 절친이 여자분을 상대로 상간손해배상 진행할 수 있고요. 지금 한 2개월 만나셨고 3-4번 성관계 하셨고 강릉으로 여행 가셨고 그 다음에 불법 도주, 야반 도주 같은 것도 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100% 패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패소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 여자분에게 유리한 사정은 그 부부가 절친 부부가 이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 소송으로 가시면 1000에서 한 2000 정도는 무조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2번째는 소송이 뭐냐? 남편분이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을 때 요것도 당연히 승소하겠죠, 남편분이. 그러면은 상간남이 여자분을 상대로 너 나랑 공동불법 행위하지 않았냐? 같이 바람 폈는데 나 혼자만 책임질 수 없으니 그거 반 나누자, 뭐 n분의 1 하자 라고 하는 게 이제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불법 행위는 혼자서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담도 혹시 이제 죄가 된다면 손해배상금이 나온다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걸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혹시 들어오면 반드시 패소하기 때문에 이 소송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쌍방이니까 사실 절친 부부도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거라서 서로 사실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이 여자분은 지금 하는 행동이 아동학대 방임에 해당합니다. 이 집이 아내는 가정주부고 남편은 일용직에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외벌이인 거죠. 아내분은 남편이 나 일을 못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외벌이인 것 자체가 중요한 거고 그렇다면 암묵적으로 이 집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아내분이 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남편을 이제 속이느라 아이를 혼자 집에 두고 자꾸 나갔다. 야반도주했다. 라고 하면은 집에 미성년 자녀가 혼자 남아있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 자녀가 집에 혼자 있으면은 왜 죄가 되느냐? 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아니면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혼자 있으면은 이걸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반복이 되면 아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이 그 보호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동학대 방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 승무에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민사 2건 그리고 형사 1건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분은 사실 그렇게 억울해 하시지는 않아도 되는 겁니다. 본인이 사실 맞은 것도 있고 가정폭력 당한 것도 있어서 억울하시겠지만 그 본인 행위 자체의 심각성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먼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저는 이 부분을 이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남편분에 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